안녕하세요. 똑소리 김서방의 김서방입니다. 올해는 유독 고령층 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도 어르신들의 일상과 안전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3월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 4가지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매년 연초가 되면 각종 복지제도가 새롭게 발표되거나 기존 제도가 확대됩니다.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일상생활 해결사 효도콜센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보를 모르셔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바로 효도콜센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효도콜센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순히 안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실질적인 지원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효도 택시 연결, 세탁 서비스, 외출 동행 서비스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은 물론이고 돌봄, 주거, 일자리, 여가 문화, 건강 관련 상담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결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이 효도 콜센터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해당 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전화번호는 1899-2288번이니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다른 지역으로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 75세 이상 목욕비 지원. 두 번째 소식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 영역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관내 목욕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연 2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카드 형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분명 실질적인 보탬이 될 거예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니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해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활 밀착형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하게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본인 지역의 복지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갖고 계시죠? 이런 신분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기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 인적 사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어떤 질병 이력이 있는지 같은 의료 정보가 있어야 구급대원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에 맞춰 의료 정보와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안전신분증을 보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가 바로 그곳인데요.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안전에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안전신분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500장씩 올해 총 2000장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 안전신분증은 주민등록증처럼 공적인 신분증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에서 본인의 의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에요. 지갑이나 가방에 하나 넣어두시면 만약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꼭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이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3월부터 은행점포 폐쇄 절차 대폭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분들 많으시죠? 매달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면 은행 ATM에서 카드로 인출하시거나 통장을 직접 들고 은행 창구에 가셔서 현금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에서 은행 지점이 눈에 띄게 줄어드신 걸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ATM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층 분들에게 대면 거래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포를 빠르게 줄여왔는데요. 반경 1km 이내에 다른 지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점포를 통폐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은행이 사라져서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금융당국이 은행점포 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체 점포가 반경 10km를 넘어서 있거나 해당 점포의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앞으로 폐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전처럼 은행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둘째, 점포를 폐쇄하더라도 사전 영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폐쇄 최소 3개월 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셋째, 점포가 문을 닫은 이후에도 대면 금융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동 점포나 무인기기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넷째, 특히 지방이나 광역시 외곽 지역에서 은행 점포를 폐쇄하면 해당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투자 평가에 이 부분이 반영되는데 이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함부로 점포를 닫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동안은 은행이 사전 통지만 하면 비교적 쉽게 점포를 폐쇄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사전 영향평가, 지역 의견 수렴, 대체 서비스 마련, 3개월 전 사전 통지 등 여러 절차가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은행이 자체 판단만으로 쉽게 점포를 없앨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은행 창구를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소식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 이용하시는 은행 지점에 폐쇄 관련 공지가 나온다면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의견을 내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되는 어르신 관련 제도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효도 콜센터, 목욕비 지원, 안전신분증, 그리고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까지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